안녕하세요. 벼룩나무 차인수 조민재 대표입니다. 네, 10월 15일인 오늘 정부가 정말 최고 수준의 수요업제 패키지를 발표했어요. 네, 맞습니다. 조정대상 투기과열, 토지거래 허가까지 3중 제한을 걸어놨더라고요. 네, 맞아요. 서울 전체에다가 경기도 12개 지역 이게 대상이더라고요. 그럼 내 집 마련, 전세, 갭투자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네, 저희가 5분 안에 모든 걸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정부는 서울 25개 전구를 투기과열과 조정지역으로 묶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경기 일부 지역 번역까지 추가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과열된 수도권의 수요를 진정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죠. 네, 맞아요. 지도를 보시면 정말 서울은 전부 들어가 있고요. 경기도권도 광명과 강남 이남 쪽으로 해서 경기 지역 12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자세히 말씀드리면 12개 지역은 과천, 광명, 수원, 영통, 장안, 팔달, 성남, 분당, 수정, 중원,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네, 거의 올라갈 만한 지역은 다 묶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묶였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제외된 게 이제 동탄 쪽하고 기흥 쪽 이쪽이 좀 빠졌더라고요. 네, 아마 그쪽으로 많은 수요들이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럼 효력 발생일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한 그런 사항이 아닐까 싶은데, 그쵸. 네,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10월 16일 목요일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이 되고요. 내일부터네요, 바로.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10월 20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좀 헷갈리는데요. 네, 그럼 그렇죠. 조정대상하고 투기과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부 묶는 건데 이게 이제 효력 발생일이 조금씩 다른 거네요. 그렇죠. 내일인 16일부터는 조정대상과 투기과열에 묶이고요. 20일부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묶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서울 전체하고 12개, 경기도 12개 지역이 전부 이 세 가지에 다 묶인다라는 거죠? 네, 정부는 이런 규제 정책을 예고를 했었죠. 네, 맞아요. 저번 규제 때도 이제 과열이 더 심해지면 더 엄청난 이제 규제를 할 거다 이렇게 예고는 했었는데 요번엔 정말 파급력이 큰 것 같아요. 네, 정말 엄청난 규제책이네요. 네, 맞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서울 전역하고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묶이게 되면 정말 부동산 경기는 거의 얼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실거주 목적으로만 허용이 되고요. 네. 투기나 이런 쪽은 아예 원천 봉쇄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게 모든 부동산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도 살짝 걱정을 했었죠. 네. 네.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이런 빌딩 상업용에는 적용이 안 되고요. 네. 주거에만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네, 해당 지역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 다세대 약 75개 단지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게 구체적으로 규제가 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면?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매수자는 취득일로부터 2년 실거주 의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갭투자는 거의 불가하겠네요. 거의 불가능하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말고도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또 묶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다 묶었는데 이런 규제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 원 이하는 현행과 같은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시가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묶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사실 저번에 이제 일괄적으로 6억까지로 모든 거를 이제 6억으로 규제한다 이렇게 발표하고도 효과가 꽤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동요가 일어나서 다시 규제책이 나오긴 했는데 이번에는 무슨 25억 이상은 2억이에요? 거기다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해서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고 하네요. 야, 그러면은 1.5%가 더 늘어나는 거네요? 거의 2배 금리가? 상향된 거죠. 금리 1.5%면 금액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30억 아파트를 내가 실거주를 해서 사려고 한다면 그럼 2억밖에 대출이 안 되니까 그렇죠. 28억이 필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 취득세까지 하면 30억 이상이 필요하고요.
정말 현금 부자만 비싼 아파트를 사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네. 거기다가 진짜 중요한 거는 실거주 2년이 있는 거죠. 네, 정말로 실거주하고 네. 현금 부자인 사람만 아파트, 비싼 아파트 살고 비싼 동네에 살아라 뭐 이런 거네요. 네, 네. 그래서 거의 갭 투자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럼 또 다른 규제책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또 다른 규제책은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줄어들게 됩니다. 1주택자 이상은 LTV가 0%이며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제한되게 됩니다. 대출에 따른 전입 의무는 물론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증가와 함께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강화되게 됩니다. 전매는 수도권의 경우 3년, 지방은 1년간 제한됩니다. 네, 이게 대출이 70%대다가 네. 30%로 줄어든다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번에 사실 이전 대책에서 강남하고 용산구, 4개구만 이제 97 대책에서 40%로 50%에 40%로 규제가 네. 일어났는데 요 4개구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무주택자는 70%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규제로 40%로 동일하게 이제 규제가 일어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부자들만 네.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6억, 뭐 4억, 2억 이런 식으로 또 금액 제한을 또 걸어놨고요. 이 밖에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 재당첨 제한이 10년으로 늘어나며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수가 1주택으로 줄어듭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까지도 또 늘어났네요.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서 많은 규제가 따라 붙었죠. 네, 그래서 10년 동안에는 재당첨도 안 되고, 네. 주택 공급도 이제 1+1 주택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큰 것들. 근데 이제 1주택만 네, 맞습니다. 된다라는 거네요. 재건축도. 네. 네.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되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가 되겠죠. 정말 전방위 규제책이 그냥 다 나왔다고 볼 수가 있네요. 뭐 다른 것도 강력하지만 2년간 실거주 의무 이게 가장 큰 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이번에 627 대책 규제하고 97 공급 대책에 이어서 이번에가 이제 세 번째 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이제 대책이 나온 건데요. 맞습니다. 네, 11호 대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규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627 대책은 6억 원으로 대출 규제를 일원화 했었고요. 그렇죠. 97 대책은 부동산 공급 강화와 규제 지역 내 무주택자와 주담대 LTV 상한이 50%에서 40%로 강화,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2억 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네, 맞아요. 이번 대책은 이전과 다른 3중 전면 규제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도도 상당히 강력하고요. 이 정도 규제면 이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627 대책은 사실 대출 한 가지 갖고 규제한 거고 97 네. 대책 같은 경우는 사실 부동산 공급 쪽이 좀 공급에 대한 내용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번 11호 대책 같은 경우는 뭐 네. 이것저것 다 갖다 넣었어요. 넣을 수 있는 네. 거를. 세제 규제만 들어가죠, 이번에. 그렇죠. 더 이제 또 부동산 열개가 강해지면 이제 세제 규제까지 넣겠다라고 이제 엄포는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627 대책하고 97 대책에 지금 보완할 부분들을 전부 다 규제로 묶어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막말로 이제 약발이 네. 어느 정도 먹히다가 이제 좀 안 막히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네. 이제 강력한 대책으로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곳에 부동산 사장님들이 상당히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정도면 이제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커뮤니티에서 그런 거 보셨다며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이 운영하는
그런 카톡 그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이 부동산 사장님들이 포함되지 않는,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은 좀 뭔가 환영하는 분위기고,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요번에 특히 이제 동탄하고 용인, 기흥이 이제 빠져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사업하시는 부동산 사장님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네. 돈은 사실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의 구멍을 찾는 것 같아요. 네. 빠질 수 있는 구멍을, 돈이 흘러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상업용 빌딩은 이번에 포함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금이 이제 상업용 빌딩 쪽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풍선 효과라는 게 지역으로도 갈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상업용 부동산으로도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가면 이제 세제 규제까지도 하겠다라고 네. 엄포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고 상업용 부동산으로 빌딩 쪽으로 갔으면 하는 저희는 바람이네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빌딩 매매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빌딩 매매 시장도 좀 더 바람이 불어서 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 좋은 빌딩을 찾아서 열심히 소개시켜 드려야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